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니플 XRP 코인입니다. 자, 오늘 4시 10분에 나온 뉴스 한번 보시면 고래가 2억 7천만 달러의 규모의 니플을 이동했다. 자, 가격은 1.9달러 붕괴 신호가 될 것인가. 자,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3천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시 한번 지금 시간 3천원을 또 위로 올려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뉴스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시면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자, 리플은 2.17달러의 저항선에 반복적인 실패를 겪은 가운데 고래의 대규모 자금 이동은 단기 하락 신호로 해석되고, 이 부분은 2억 7,300만 달러 상당의 리플이 단일 트랜잭션이 이동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자, 물론 이 물량 자체가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이동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떻습니까? 이게 매도할 물량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라는 불안감이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성했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장에 하방 압박을 줄 만한 요인은 충분히 가져왔고, 또 마침 미국 백악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중국 관세 최대 245%다. 자, 정말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분쟁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이 정말 하루라도 맘 편히 움직이는 날이 없습니다. 계속적인 변동성을 가져올 만한 요인들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 자, 미국의 관세 부분은 뭐라고 했죠? 물가의 상승력,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고금리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자칫 잘못하다간 경기 침체 우려도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이라는 거. 지금 니플 코인 차트 한번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히게 움직이죠. 자, 5분 봉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기 3,000원대를 이탈하면서 하방 압박 받고 3,000원 이탈했다가 다시 또 끌어올려 주니까 어때요? 또 한번 저항 부분을 받고 있죠. 이게 5분 봉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3,000원대 강력한 저항 라인을 형성하고 있고, 강력한 지지 라인 또한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물론 시점에서 3,000원을 이탈했으니까 곧바로 매도 물량도 많이 나왔을 거지만,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매수 물량이 엄청나게 유입된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지금 현재 3,000원대 지지라인은 강력한 확실한 지지라인을 형성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시장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3월 달에 3,000원, 3,250원, 3,500원 이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지켜냈습니다. 물론 3,000원 이탈했다가도 올라가고, 이탈했다가도 올라가고, 그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였고, 이거는 3월 달뿐만 아니라 12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이 모습을 그대로 연출했다는 거. 물론 2,500원까지 이탈했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미국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직접적으로 실행한 그 시점이었거든요. 실행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올라가죠. 또 한 번 3,000원을 이탈했다가 또 올라가는 오늘 날짜의 모습을 보면서 공포감은 엄청나게 자극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주는 요인들의 대부분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미국의 관세 부분이라는 거. 미국 관세는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이벤트라고 볼 수 있죠. 이 부분으로 주식 시장도 떨어지고 코인 시장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대외적인 이벤트지만, 니플 XRP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은 별개입니다. 모멘텀은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모멘텀이 손실나고 비트코인도 안 떨어지고 메이저 코인들 다 안 떨어지는데 니플만 떨어지면 문제가 있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전체 시장, 전체 모든 금융시장이 다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XRP 코인의 모멘텀은 뭐가 있습니까? 많이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CBDC, IPO, ETF 엄청나게 많아요. 최근에는 이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게 XRP다. 이 부분과 함께 RWA 시장의 핵심적인 심장부를 갖고 있는 게 XRP다. 자, 하나부터 열까지 모멘텀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 모멘텀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하방 압박을 받는다고 해서 그냥 매도하고 버리면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갖게 된다. 재차 반등력은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할까? 또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상단 부분에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XRP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XRP 코인 최근에 이벤트가 나온 부분을 보시면 해당되는 스위프트에 대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자, 스위프트 보시면 XRP와 스위프트가 통합하게 되면 최대 45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기술적 목표는 3달러가 돌파가 목표다. 라고 합니다. 물론 이 45달러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지금 3달러도 돌파하지 못하고 3,000원도 이탈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이 목표 다가를 설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에 있는지를 우린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자, XRP와 스위프트의 통합.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선 이 스위프트라는 것은 국가 간의 송금 거래를 말하죠. 국가 간의 송금 거래.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원화에서 엔화로 바뀔 때 달러가 꼭 끼어듭니다. 달러로 바꾸고 나서 이 달러에서 엔화로 바뀌어야지만이 스위프트가 되는 구조죠. 근데 이 스위프트 대신에 XRP를 이용하게 되면 수수료도 더 저렴해지고 드는 소요되는 시간 또한 더 절약해야 된다. 이 부분이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게 XRP 코인이다. 아니면 스위프트와 통합되고 협업할 수 있는 게 XRP다라고 합니다. 왜? XRP는 한국에 있는 XRP에서 일본에 있는 XRP로 보내면 끝이거든요. 다이렉트로 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이 어떤 걸 가리킵니까? 가상자산에서 이제는 제도권 금융시장이 서로 간에 통합되고 있는 절차를 가져가고 있는 시점이다.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글로벌 9대 은행은 니플을 대량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고 대량으로 매입하게 되면 비슷한 목표 단가였죠. 최대 50달러의 전망치가 나오고 있다. 자, 마찬가지로 볼 필요 없습니다. 물론 글로벌 9대 은행의 니플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이유는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이게 이유가 스위프트에서 XRP로 대체할 수 있다. 아니면 둘이 협업을 통해서 국가 간의 송금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글로벌 9대 은행이 니플을 대량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든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스위프트 이야기가 나오고 XRP가 이제는 스위프트에 같이 협업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의 기대 가치를 더욱더 극대화로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먼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XRP 그리고 SEC가 이제는 최종 공식적인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떤 부분인지 보시면 이것부터 한번 보시죠. 자, 미국 재무부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니플과 비트코인의 가치의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전략 중에 핵심 부분이 니플과 비트코인의 가치의 극대화다. 라고 합니다. 자, 미국 재무부, 바로 미국 정부에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자, 이 부분은 SEC와 이제 XRP가 확실하게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근데 해소가 되는 건 좋죠. 근데 1차 판결 결과 뭐가 있습니까? XRP가 내야 되는 벌금이 있습니다. 이 벌금을 어떻게 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해당되는 니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뭐라고 합니까? SEC와의 벌금 일부를 XRP로 납부할 것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난 4월 13일 날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물론 비트코인 비축하는 거 이거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첫 번째 미국의 전략이었습니다. 미국의 전략 중에 하나, 비트코인을 달러화하겠다. 달러와 돈같은 힘을 갖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비축하겠다라고 했죠. 자, 이 부분은 가상자산 시장의 핵심적인 부분과 같은 비트코인을 비축한다는 건 당연하게도 코인 시장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부분이 SEC한테 벌금을 내야 되는 거, 이 벌금을 뭐로 낸다고 합니까? XRP로 내겠다. 이 부분 무엇을 말하죠? 미국 정부가 XRP도 비트코인과 같이 비축해 놓을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때요?
미국이란 정부가 미국 재무부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왜 비트코인과 니플을 가치를 극대화할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은 니플한테는 전략적인 핵심 가치가 된다라는 거. 그렇다는 건 어떻습니까? 미국의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같이 합류하게 되면 XRP의 가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이 어디에서 나왔냐? SEC 웹사이트에 제안서가 등장하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확실한 시장의 기대치는 더욱더 클 수밖에 없겠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XRP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국채도 직접 거래를 지원하고 있고, 이 부분이 XRP로 하여금 미국 국채를 만든다는 거는, 미국 국채를 거래한다는 거는 이 국채를 담보로 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움직임을 좀 더 자유롭게 만들고, 이 부분이 RWA 실물 연계 자산, 그리고 이 부분은 커스터디 사업까지도 같이 연계되는 부분을 만든다라는 거. 어떻습니까? XRP가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계속적으로 전통 금융시장과 손을 맞잡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라는 것은 이게 확실해지죠.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3,000원을 이탈했으니까 어떻게 할까? 이 부분에 답변이 이게 될 것 같거든요. 자, 이거는 3월 20일 날, 그리고 이거는 3월 6일 날 나왔던 속보 내용이에요. 3월 6일은 고래들이 지난 72시간 동안 9천만 개의 니플을 매수했다. 그리고 3월 20일에는 뭡니까? 니플의 고래는 두 달 만에 6.5%의 보유량이 늘어났고 1,140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3월 6일, 그리고 3월 20일, 그리고 현재는 며칠입니까? 4월 16일이에요. 자, 3월 6일 대비 3월 20일 대비 4월 16일 오늘 날짜 단가가 많이 올라갔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런 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역대 들어왔던 고래들 또한 다 그럼 지금 손실 구간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들의 매입 평균 단가는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손실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때 보유한 비중 자체가, 그 자금 자체가 손실이겠죠. 근데 지금 4월 16일 오늘 날짜로 고래가 매도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니죠.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래라는 세력들은 절대적으로 자신들의 수익 구간을 지켜가면서 움직이려고 한다.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제가 차트를 좀 더 크게 보시면 핸드폰으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파란색 박스, 이게 12월 달이었거든요. 3월 달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은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였어요. 3,000원, 3,250원, 그리고 3,500원 선까지 이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12월 달에도, 그리고 3월 달에도 똑같이 보였다는 거. 그렇다는 건 여기 강력한 지지 라인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시점을 말하죠. 그도 그럴 것이 12월 20일자 나왔던 뉴스를 한번 보시면 확실히 놀랄만한 뉴스거든요. 자, 니플의 고래, 업비트의 니플 고래가 얼마를 팔았다? 1조를 매도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매도가 된 거예요. 이게 12월 20일 날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고래가 1조를 매도했으니까 이제는 상승이 끝났다, 엄청나게 급락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어땠습니까? 12월 달이 끝나고 나서 1월 달에는 오히려 상승했고 다시 상승해서 5,000원 부근의 고점 라인을 만들었다는 거. 이게 어떤 걸 의미하죠? 이때 매도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냥 시장에 내놓는 게 아니라 매수자를 먼저 찾아서 매도가 된다. 이게 뭐라고 했죠? 대량 매매가 발생이 되었다. 한마디로 블록 딜이 발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딜을 했으니까 현재가보다 저렴하게 줄 테니까 1조를 매수할 사람, 엄청난 자금을 매수했으니까 이게 과연 개인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또 다른 고래가 같은 고래의 매도 물량을 매수했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대량 매매고 이게 블록 딜이에요. 이러한 부분이 있었던 단가가 얼마라고요? 3,000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원을 이탈했던, 2,500원을 뚫고 밑으로 내렸던 이 부분을 제외하면 3,000원을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기준이 생기겠죠. 근데 오늘 날짜 3,000원을 이탈하고 2,966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려놨어요. 왜 이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을까? 말 그대로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어떻게 해야 비중을 늘립니까? 비중 늘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전 거래가 있어요. 자전 거래 뭡니까? 위에 매도 주문을 걸고 아래 매수 주문을 걸어서
못 올라가게 막고 떨궈져난 물량을 매수하고 못 올라가게 막고 떨궈져난 물량 재차 매수하고 이게 바로 자전거래예요. 이 가운데 있는 개인 물량 어떻습니까? 계속 물량을 고래한테 흡수당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XRP 코인 물론 지금 현재 단가 이렇게 정신없이 흔들고 3,000원도 이탈하니까 공포감이 자극고 올 수밖에 없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시점이 3,000원 기준 라인을 만들었던 시점이라고 한다면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되겠죠. 매수든 매도든 이 추세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나올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얼마나 있고 이 모멘텀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큼 수익권을 가져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비중을 나누어서 대응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XRP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매 대응을 함께 받으시면서 확실한 수익을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는 건지를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